올해 여름이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지금 너무 덥죠. 저희 집은 벌써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거든요. 이 친구들을 에어컨 근처에 놔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서늘한 곳, 뭐 24도에서 26도 사이에 두라고 좀 권장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 에어컨 너무 가까이는 사실 춥기 때문에 좀 안 좋겠죠. 반대로 에어컨을 안 트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30도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애들한테 좋은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이스팩이나 얼음물 같은 거를 좀 얼려가지고 수건에 감싸서 사육통 옆에다가 둔다든지, 아니면 선풍기를 틀어서 좀 환기를 자주 시킬 수 있다든지, 애들이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애들 습도 관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름철이 오히려 습도가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은데, 습도가 너무 높아도 사실 아이들한테 좋지는 않아요. 발바닥에 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의 여름에 보면은 막 70%까지 8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온습도계를 하나 두시고, 이 아이들의 습도가 어느 정도인지 매일매일 똑같이 하루에 2번 물을 뿌리면 당연히 안 좋기 때문에 하루에 1번 정도 뿌리면서 그런 식으로 좀 습도를 조절을 해드리는 걸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크레들은요, 주인 물어요? 친구들은 뭐 주인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의 개념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컷 같은 경우는 사실 발정이 오면은 물기는 좀 하거든요. 근데 문다고 해도 그렇게 아프지는 않고 약간 빨래집게 찝히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주인을 못 알아봐요? 근데 이 친구들은 따로 주인을 알아보지는 않아요. 그래도 맨날 밥 주는 사람인데? 아쉽게도 이 친구들은 따로 주인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친구들도 좀 발정이 좀 와 있어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좀 물긴, 네, 이렇게 물긴 합니다. 여기 크레가 정확히 몇 마리 있는 거죠? 브리딩 룸에 있는 친구들까지 하면은 한 500에서 600마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친구들 이름 다 기억하세요? 그 친구들의 모든 이름을 다 기억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메인으로 쓰고 있는 브리더 개체의 아이들은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친구는 성격이 좀 안 좋아서 도른입니다. 도른이. 항상 돌아 있다고 해서 도른입니다, 이 친구. 자주 이 친구는 무는 친구기는 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 보면은 껍데기에 바람을 넣어서 풍선을 만들더라고요. 네. 그런 거 해도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크게 뭐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피를 하게 되면 이미 겉에 있는 피부가 한번 벗겨진 상태이고, 그거를 뜯어내는 과정을 애들이 하게 되는 건데, 인위적으로 바람을 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애들 가끔 탈피할 때 보면은 저희가 직접 뜯어줄 때도 있어가지고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뜯어줘도 되는 거예요? 네,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얘가 탈피한 거를 지가 먹으면 어떡해요?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탈피 껍질을 먹습니다. 이 친구들은 생각보다 생태계에 있어서 하위종이기 때문에 포식자한테 들키면 안 돼서 자기의 탈피 껍질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는 문의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탈피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문의가 꽤 많은데, 막상 보면은 실제로는 이미 탈피를 하고 탈피 껍질을 먹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친구들 산책시켜도 돼요? 이 친구들은 산책은 안 됩니다. 무조건 실내에서 사육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가끔 데리고 나가시는 분을 본 적이 있기는 한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케이지 안에서 사육을 하거나 이렇게 가끔씩 하루에 5분 정도 핸들링을 하는 거 정도 추천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보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얘들이 꼬리 자르고 도망간다 배우잖아요. 실제로 가정에서 키울 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나요? 친구들도 실제로 꼬리를 자릅니다. 자절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 꼬리를 파르르 떨다가 정말로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꼬리를 자르게 됩니다. 친구들의 생명에는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 보니까 꼬리를 자르면은 좀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실제로 꼬리를 자르면 약간 개구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크레구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한 달 유지비가 얼마 정도 나갈까요? 크레를 키우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먹이죠, 먹이. 슈퍼푸드 값인데, 그거 외에는 사실 바닥재도 여러 개 싸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슈퍼푸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마리를 키우고 싶은데 얘는 케이지를 각자 분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합방을 시켜도 되나요?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단독 사육을 권장시켜 드립니다. 같이 두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물거나 꼬리를 물거나 하면은 꼬리를 자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 케이지에 한 마리씩만 키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번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번식할 때만 보통은 이제 만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암컷은 배란기라고 하고 수컷은 발정이라고 하는데 암컷 같은 경우에 배란이 오게 되면은 수컷을 받아줍니다. 이럴 때만 좀 메이팅을 할 수 있고 평소에는 아무리 암컷이랑 수컷을 합사를 시켜서 메이팅을 하고 싶어도 엄청 싫어하면서 막 수컷을 깨물 때도 있고 거부를 많이 하면은 뭐 저희 집에 있는 친구 중에 하나도 거부를 너무 심하게 해서 사실 아직까지도 메이팅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크레가 케이지 밖으로 탈출했는데 어떻게 찾죠? 크레가 탈출했을 때 어떻게 잡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면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친구들이 구석이랑 높은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커튼 뒤라든지 장롱 뒤, 책상 밑 좀 어둡거나 높은 곳을 한 번씩 좀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좀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질 겁니다. 얘네들이 잠을 안 자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눈을 감지 못하는 애들이에요. 눈을 못 감아요? 네, 이 친구들은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근데 드라기곤을 보면은 그 친구들 눈을 감던데요. 쉽지 않네. 실제로 레오파드 게코 같은 친구들은 눈을 감는데 크레스티드 게코는 눈을 감지 못해요. 잔다고 해서 눈을 감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 친구들 자세히 보면은 이제 속눈썹이 있는데 이 속눈썹이 약간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은 자는 거, 올라가 있으면은 깨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 네. 얘네들을 만약에 제가 비대면으로 받게 되면 택배로 보내주시나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 택배 안 돼요? 택배는 절대 안 됩니다. 택배는 생물이기 때문에 받아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애들한테 절대 좋지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대면으로 해서 직접 오셔서 애들을 보고 데려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경우에는 도마뱀이나 이제 파충류들을 위한 전문 배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배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받게 되면은 이동하는 동안에도 아이들을 케어를 해주시고 피딩도 해주시기 때문에 전문 배송 업체를 이용하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배송업체는 그 사육방 사장님께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잡아드리기도 하고 입양을 하시는 분께서 잡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한테 따로 상담을 문의를 주시면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블랙트라였습니다. 안녕.